조만간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가 70세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오는 5월까지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 상향폭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법정 노인 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5월까지 노인 연령 기준을 얼마나 올릴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70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요? 부터 요즘은 80도 정정하다,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인식이나 정책적인 면도 계속 개선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올려도 벌써 올렸어야 했다 등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본격적인 제도 변경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이렇게 만 65세를 기준으로 한 노인복지제도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했지만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결과 발표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노인 연령을 상향하려는 이유와 만약 노인 기준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법정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려는 걸까요? 먼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대 수명이 증가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70대의 신체 나이가 60대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일례로 자신의 현재 나이에서 0.8을 곱해야 실제 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0이라면 32세, 50이라면 40세에 가깝다는 이야기인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인가 했는데 실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65세 이후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후 일하는 고령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전과는 달리 65세 이후에도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증가한 것도 법정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올해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재정 지출을 연간 7조 원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70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면 6조 8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한 해 투입된 기초연금 총액의 약 3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는 정부로서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 65세였던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연령은 만 65세이며 2025년부터는 1960년생부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연령이 늦춰지면 기초연금 지급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2026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부부감액 20% 폐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초연금 지급 연령은 현재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70세로 상향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단계적 상향 방식이 적용된다면 연령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는데요. 2026년은 66세, 27년은 67세, 2028년은 68세, 29년은 69세, 30년은 70세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노인복지 혜택이 변경됩니다. 현재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은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항공과 같은 각종 교통비 지원부터 폐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임플란트,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 무료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비 지원, 국립, 공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 입장, 영화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포함한 문화복지와 같은 각종 사회 서비스 사업의 선정 기준도 모두 70세로 상향될 것입니다. 노인 연령이 높으면 그만큼 복지 대상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는 연금의 조정입니다.
현재 주택을 담보로 한 영목이지인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은 55세 이상이고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올해 2월부터 60세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점진적으로 70세 이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이 2025년부터는 수급 개시 연령이 61세로 올라가며 2026년에는 62세로 변경됩니다. 이후 2030년까지는 매년 1세 이상 증가하게 되어 결국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이 노인 연령이 상향된다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70세로 상향한다면 이 두 제도 간의 균형이 깨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노인 빈곤 문제 심화입니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임금 노동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법정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시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실제 기대 수명은 점점 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어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65세가 노인이라고 하기에 너무 젊다는 점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결국 먹고 사는 문제겠죠.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50대 초반에 불과합니다. 노인 기준이 높아지면 70대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일자리가 많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OECD 최고 수준인데 법정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이러한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 없이 노인 연령만 높아진다면 65세부터 69세까지의 근로자 고용 불안이 증가하고 결국 청년층과 고령층이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장 눈앞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65세가 되어도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 놓은 후에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숫자 조정이 아니라 연금이나 복지, 노동시장, 사회인식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맞춰 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